사실은 HBM2까지는 삼성이 되게 잘했습니다. 판세가 바뀐 건 HBM3에서 바뀐 거죠. 그게 그리고 언제부터예요, 시기가? 코로나 시기에 네. 좀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SK 쪽은 그 핵심 인력들을 계속 영입을 했고 삼성은 이제 그쪽이 생각보다 원하는 수준까지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줄인 상황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구세주가 등장을 한 거죠. 굉장히 고가에 팔렸거든요. HBM3가 기존 D램보다 같은 용량 대비 한 7배 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거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 테크 기업들은 R&D입니다. R&D를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그게 결실을 맺고 안 맺고의 그런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시비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좀 컸죠. 코스피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0.71%가 올랐는데요. 2757.09로 마감을 해서 사실 2022년 4월 5일에 기록한 2759선대 그 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시장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 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또 마지막에 이분의 고견 듣고자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런 흐름을 또 보고 하니까 뭐 10만 전자, 20만 뭐 하이닉스, 20만 닉스 가나 이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 업계 흐름,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올해 주요 기업들의 전망치를 보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에 좋았던 작년, 재작년에 좋았던 아날로그나 네.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 실적 전망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 반면에 엔비디아는 뭐 우리는 짱짱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생각을 했던 AMD 또는 브로드컴, 마벨 이런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도 생각보다 좀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위세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 전체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그 친구들 같이 납품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협력업체인 TSMC 또 거기 핵심 장비인 ASML 그리고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한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인텔일 거고 또 한 회사가 이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HBM을 잘 하기는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와의 이제 공식적인 그 인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원하는 뭐 10만 전자 뭐 이거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답한 부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아도 젠슨 학스웨어의 뭐 언급이라든지 뭐 사인을 뭐 황금으로 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더 좀 반응을 한 것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답답하던 차에 우리 뭐 젠순왕 뭐 이 형님께서 삼성 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훌쩍 올랐죠. 예,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거는 지금 빨리 좀 엔비디아 쪽으로 HBM3가 됐든 3E가 됐든 제품을 좀 공급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이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집약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자체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뭐 미국 AMD 그리고 인텔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반사적인 이익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최근의 흐름에 가장 좀 뭐랄까요 출발점이 됐다 이런 건 마이크론의 실적이 네. 손실을 예상했다가 이게 깜짝으로 흑자 전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컸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HBM 효과도 일부는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디램 가격은 거의 20% 가까이 네. 그리고 낸드 가격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 효과로 올라간 것이고요.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공급을 그동안 줄여왔잖아요. 이제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향후 전망일 텐데 네. 그 마이크론의 그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HBM 수요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HBM 캐파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기존 디램 라인을 일부 이제 HBM용으로 조금 전환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론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HBM의 칩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드 타임이죠. 생산 기간이 좀 더 길고 또 하나는 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HBM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캐파 로스가 기존 디램의 한 3배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마이크론만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더 공격적으로 지금 HBM 라인을 늘리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뭐 DDR5 라인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아마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마이크론이든 SK 하이닉스든 흔히 말하는 이제 PBR 밴드의 상단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주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이나 AMD도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살짝 올랐고 또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올랐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는데 마이크론만 상승을 하는 이런 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도 보면은 그 구조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좀 생각보다 더 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가격적인 부담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주식을 계속 좀 보유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HBM이 거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반도체에서 떠오른 네. 없어서 못 판다. 이거는 다들 거의 알고 있는 네. 사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갈랐던 것도 이 HBM이었던 것 같고요. 각각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좀 뒤처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HBM2까지는 삼성이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세가 바뀐 건 HBM3에서 바뀐 거죠. 3에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를 했었고. 그게 언제부터예요, 시기가? HBM3가 발표돼서 삼성이 나온 게 하이닉스 물량이 나온 게 2022년도부터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좀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SK 쪽은 그쪽 관련된 그 핵심 인력들을 계속 영입을 했고 삼성은 이제 그쪽이 생각보다 원하는 수준까지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줄인 상황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구세주가 등장을 한 거죠. 등장을 해서 HBM3 물량을 흔히 말하는 이제 싹쓸이를 해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에 팔렸거든요. HBM3가 기존 D램보다 같은 용량 대비 한 7배 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제가 볼 때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거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테크 기업들은 R&D입니다. R&D를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그게 결실을 맺고 안 맺고의 그런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요번에 두 회사의 약간 시비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게 GTC입니다. 네. 그렇죠. 뭐 블랙웰도 공개가 되고 이게 차세대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앞을 내다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이게 원래 중요했지만 점점 더 엔비디아의 위상과 함께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GTC 한 날 엔비디아 네.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이상을 뭔가를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예상 수준의 그 블랙웰이 공개가 됐죠.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스펙이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번에 그 GTC에서 발표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NI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인스팅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칩 회사가 아니다. 네. 플랫폼이다. AI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가 이제 다녀보면 뭐 각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기업들이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서로들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흐름이. 네.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AI 도입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접목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우리 뭐 경영진들이 어느 회사건 뭐 AI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자세히. 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스템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엔비디아가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고민하지 말고 칩을 못 쓸지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지 뭐 하드웨어는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NIM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 그럼 우리가 그 회사가 AI를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우리가 뭐 발돋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젠슨왕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리고 토탈 솔루션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빠져있던 엔비디아 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사라고 하는 AMD 같은 경우 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MD가 오늘 쫓아오겠지,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그런 다른 업체들이 그리지 못한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뭐 당분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도 우리 HBM 잘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림이, 저도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회사고 제 지인들도 사실은 이제 미국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젠슨왕이라는 인물이 네. 이 정도의 인물이었나, 저도 이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곳은 콘서트장이 아닙니다라는 농담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네. 환호를 받은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지 않았나. 얼마나 위상이 올라가는지 그 네. 기업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업들이 하는 AI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고, 우린 더 이상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뭐 플랫폼을 네.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걸 좀 네. 함의하고 있는 예, 걸까요?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그 2000년도 당시 IT 버블 이때랑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와 시스코 뭐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2000년도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도 빅3 회사가 시가총액 1등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요 경쟁이 좀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잘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한 차례는 뭐 애플 시가총액을 한번 이렇게 역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뭐 미래 모습도 궁금해지지만 어떤 기업들이 또 살아남고 뭐 이런 것도 장기로 보면은 굉장히 좀 변화가 많았잖아요. AI 면에서도 좀 궁금해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에도 네. 좀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자면요. FM 가이드 자료인데 4조 9,559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4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을 한다면 이게 5개 분기만이거든요. 이거 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실제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네. 때 약간 이제 톤다운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4조 초반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4조 9천이 컨센서스라고 하셨는데 뭐 잘하면 앞에 5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삼성도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물론 이제 뺄만 살짝 찍긴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들어서도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중에서 아까 이제 인텔이 제일 부진한 상황인데 그 다음으로 부진한 게 삼성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힘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 받쳐준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젠순항이 뭐 일종의 눈도장을 찍어줬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이 조금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 실적 반전에 영향을 준 요인,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다면 어떤 걸 보고 뭐 계십니까?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고요. 메모리 가격.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 모바일 사업부, 네.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도 상당히 괜찮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이 좀 부진하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나쁘지 않는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 단위 영업이익이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가격이 좋습니다. 뭐 마이크론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 가격도 30% 올랐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기업마다 믹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HBM뿐만 아니라 기존 DDR5, 낸드 뭐 양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재고 손실 충당금을 잡아놓은 것들이 일부 이제 환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더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1분기보다는 뭐 2분기 점점 좀 올해 기대를 해봐도 그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히 곧 가격 하락세가 가격 상승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수요가 지금 그렇게 속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올라갔고 지금 많은 업체들, 뭐 델이나 HP, 인텔 그리고 뭐 TSMC 뭐 그 예를 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요가 더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이제 10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 사실 좋아지는 걸 반영을 한 거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도 역사적인 상단을 지금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네. 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뭐 가격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
이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 두 회사보다 좀 낮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두 투톱뿐만 아니라 이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좀 눈에 네. 띄는 상승세를 보인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한비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장비 업체들한테도 이 수혜는 좀 돌아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좀 특정 분야에 조금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HBM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한미반도체다 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되게 우리 담당자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정도이긴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힘든 네네. 부분이 그런데 있으시군요. 이제 보면은 네. 만약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된다. 네. 그럼 당연히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뭐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